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두 차례 평의를 마친 직후 한 대행의 재판관 임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힌 겁니다. 모레 퇴임하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2명을 포함한 9명의 전원일치 의견입니다. 우선 재판부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지명 권한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적법하게 임명된 헌법재판관으로 인해 헌법재판 사건 당사자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이어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 이후 절차인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도 진행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이후 한 대행의 행위로 적법하게 임명된 재판관에게 재판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여러 건의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헌재의 오늘 결정으로 이들 2명 후보자의 임명 절차는 헌법소원 본안 사건이 선고될 때까지 정지됩니다. SBS 편광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일시 정지하면서 대통령을 대행하는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임명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대통령 거리 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명확히 판단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판단할 헌법소원 본안 선고에 앞서 일시적으로 재판관 지명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겁니다. 헌재는 또 만약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지명 또는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임명된 재판관에게 재판받게 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는 신청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헌재는 한 대행이 두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지명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임명 의사를 공표했고 그 임명 절차를 공식적으로 게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대행 측이 후보자 지명이 아니라 발표만 한 걸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각하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더 나아가 한 대행이 인사청문회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임명까지 나아갈 것이 확실히 예측된다며 본안 판단 전에 재판관이 임명되면 향후 재판관 지위를 놓고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곧 재판관 2명이 퇴임하지만 7명의 헌법재판관 체제로 사건을 심리해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 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한성입니다. 아까 이제 저녁 6시 조금 넘어서 한 2시간 전쯤에 헌재 결정이 나왔는데 총리실 분위기 좀 더 파악된 게 있습니까? 네, 가처분 신청 인용 그러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직후에 이 총리실의 언론 공지 앞서 보신 것처럼 딱 한 줄짜리였습니다.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종국 결정의 선고를 기다리겠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반응만 낸 겁니다. 그만큼 총리실 내부의 당혹감도 읽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 측은 조금 전 SBS와 통화에서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했다면서도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고려해서 마은혁 재판관에 이어 두 후보자를 지명했던 건데 결과가 충격적이라고 털어놨습니다. 결국 한 대행이 두 후보자를 임명할 수 없게 됐고 다음 정부의 몫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고 또 다른 총리실 참모는 말하기도 했습니다. 모레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을 하잖아요. 그 전에 이런 결정이 나온 데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 대행 측은 앞서 각하를 주장했지만 이걸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체의 임명 절차는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대행이 이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그러니까 권한대행으로서 지명할 수 있느냐, 진짜 권한이 있느냐 이걸 두고 사실 논란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네, 한덕수 대행이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게 지난 8일이었습니다. 마은혁,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하다가 탄핵 소추가 되고 복귀한 한 대행이 이번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매우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를 했던 건데 정치권 안팎에서 의외다, 무리수다 그런 평가 있었습니다. 당시 보수 정치권에서 이런 말도 돌았습니다. 만약 정권이 민주당에 넘어가면 입법, 행정 권력을 민주당이 다 갖게 되는데 그럼 마지막 보루가 헌재다. 이 헌재 구도를 보수 중도 우위로 미리 바꿔둬야 한다 이런 겁니다. 한대행의 대통령 몫의 재판관 지명은 이런 기대감에 부응한 측면도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 절차에 필요한 시간 등으로 인해서 이미 다음 달 4일 공직자 사퇴 시한 전에 이 재판관 임명 어려워진 상태였고요. 오늘 인용 결정으로 대선 전의 임명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헌재 결정이 지금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이른바 한덕수 차출론에는 좀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한대행 출마론을 강하게 밀었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오늘 김문수 후보 캠프에 합류를 했습니다. 한대행 출마 시에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했는데 한대행을 주자로 내세워야 한다는 국민의힘 의원들 여전히 꽤 있습니다. 홍준표, 한동훈 후보는 차출론에 대해서 당내부 흔들려는 술책이다. 부전승을 누가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느냐며 반발하고 있고요. 나경원, 안철수 후보도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 전쟁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헌재 결정이 기각이었다면 한대행이 보수 진영의 기대를 담아서 헌재 구성을 바꿔낼 수 있었겠지만 정반대 결과가 나오면서 한대행 차출론에도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